방금 보신 질문.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 석유가 자기 거라고 했나? 이 질문은 단순히 석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인권이라는 표현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나온 단어는 석유, 안보, 그리고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지? 왜 아무도 막지 못했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그 구조만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실행하면서 공식적인 법적 근거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국제마약 조직과 연계돼 오랜 기간 코카인 유통에 관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이 마약이라는 명분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국제사회가 이를 제동하지 못했는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와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에 나선 이유를 도덕이나 명분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 이 선택이 왜 나왔는지는 설명이 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이미 정치 경제적으로 극도로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붕괴됐고 석유 인프라는 노후화됐으며 군 내부의 결속력도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 이번 작전은 비용과 위험이 매우 낮았습니다. 미군은 이미 카리브해에 전력을 배치하고 있었고 단기간의 정밀 작전으로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석유는 여전히 전략 자산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차베스 전 대통령입니다. 차베스 정권 시절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지분과 계약이 강제로 정리됐습니다. 미국은 이를 합법적인 국유화라기보다 부당한 자산 몰수로 지금까지 인식해왔습니다. 이 인식이 오늘날 미국이 되찾았다는 표현을 쓰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한다고 해도 글로벌 석유 공급과 가격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강대국들이 즉각 개입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 이 지역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할 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미국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된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결단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제사회에는 법은 있지만 그 법을 강제로 집행할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이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관련된 사안은 UN 차원에서 강제 조치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로 멈추게 할 경찰이나 군대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중남미 국가들 역시 미국과 공개적으로 충돌했을 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멈춰라라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질서가 무너졌다는 의미라기보다 국제 질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하지도 않았고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강대국은 자기 영향권 안에서 이 정도 행동을 해도 관리 가능하다는 하나의 사례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은 지금 충돌보다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빠르게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영향력을 쌓아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사건을 즉각 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 자료처럼 저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언젠가를 위한 학습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반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이 끝난 것 자체에는 일단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석유와 운영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 불안과 경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감정은 이것입니다. 독재자는 싫다. 하지만 새 주인도 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실제로 나아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속이 시작되는지에 따라 여론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규칙은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